자, 그럼 오늘 해야 되는 게 3단원이거든요. 3단원 한번 봐주십시오. 3단원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3단원. 3단원. 자, 여기에서 한 장 넘겨주십시오. 한 장 넘겨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양이온, 음이온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화학 결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보세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이온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진 물질을 이온이라고 해요. 그럼 원자가 정기적 중성 상태인 원자가 전자를 뭐 합니까? 잃어요. 전자를 잃으면 무엇이 됩니까? 하고 물으면 양이온이 돼요. 양이온. 양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 원자가 무엇을 합니까? 물어요. 전자를 얻어요. 전자를 얻으면 무엇이 됩니까? 묻습니다.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리튬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3번. 양성자수가 3개의 아이가 있고 전자 껍질이 이렇게 2개의 아이가 있으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들어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요게 원자예요. 정기적 중성 상태. 양성자수도 3개, 전자수도 3개라서 정기적 중성 상태입니다. 얘를 정기적 중성이라고 해줘요. 그럼 요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성자 수는 변함이 없는데 여기 안쪽에 전자가 2개 있고 바깥쪽 전자 껍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요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커요. 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하나 더 많을 때 이때 요때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양이온. 그럼 음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9번에 있는 플루오린을 한번 볼게요. 9번에 있는 플루오린 같은 경우 전자 껍질이 똑같이 2개 있어요. 전자 껍질이 2개 있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때가 정기적 중성입니다. 정기적 중성. 중성인데 얘가 전자를 하나 뭐 합니까? 얻어요. 전자를 하나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전자 껍질 2개 있는 아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 아이 중에서 전자를 하나 얻어서 8개가 되는 겁니다.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양성자수 9보다 전자수가 뭐 합니까? 더 커요. 전자수가 더 클 때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해준다? 음이온이라고 해줍니다 하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념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에서 전자가 잃은 전자수를 오른쪽 위에 써줍니다. 그럼 3번 원소가 리튬이니까 리튬은 전자를 하나 잃었어요. 오른쪽 위에다가 플러스라고 써주면 돼요. 그 다음 플루오린은요 무엇입니까? 하면 오른쪽 위에다가 전자를 하나 얻었어요. 1을 빼고 마이너스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소 이름에 이온만 붙여주면 돼요. 리튬 이온. 됐죠? 그런데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원소 이름 뒤에다 뭘 붙여준다? 화이온을 붙여줍니다. 화이온. 그래서 플루오린화이온이 돼요. 그 다음 예외가 있어요. 소자로 끝나는 아이. 산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소자로 끝나는 아이는 소자를 버리고 화이온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산화이온, 염화이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전자를 하나 잃는 애는 이렇게 한다면 전자를 2개 잃는 아이의 대표적인 걸로 마그네슘 나올게요. 마그네슘은 전자를 2개 잃어요. 오른쪽 위에 2 플러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알루미늄은 전자를 3개를 잃어요. 알루미늄 3 플러스라고 쓰면 돼요. 그럼 얘는 전자 하나 잃고 얘는 전자 2개 잃고 얘는 전자 3개 잃습니다. 그럼 플루오린은 전자를 하나 얻고요. 산소는 전자를 2개 얻어요 해서 O2 마이너가 되고 얘는 전자 2개를 얻고 산소화이온이 아니고 소자를 버려서 산화이온이 됩니다. 하는 거 한 번 더 양이온, 음이온에서 복습 들어갔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화학결합이 나온대요. 화학결합.
화학결합이 나오는데 왜 우리 주기율표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고 화학결합을 합니까?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가 가장 안정하기 때문인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화학결합을 이루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하면 원소들이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한다?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럼 비활성 기체는 몇 쪽입니까? 18쪽이고요.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 중에서 2번에 헬륨이 있고요. 10번에 네온이 있고요. 18번에 아르곤이 있어요. 헬륨, 네온, 아르곤이 있을 때 헬륨은 예외예요. 헬륨은 예외로 가장 마지막 껍데기에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2개이면서 안정합니다. 안정, 예외입니다. 그 다음 10번, 18번, 그 다음에 36번의 크립톤. 요렇게 되는데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요렇게 가주는 얘들은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물었을 때 0개예요. 0개예요. 그래서 화학결합에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하고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의 전자수 최외곽 전자 껍질에 전자수가 몇 개를 가진다? 전자수가 8개를 가집니다. 8전자를 가지면서 안정해집니다. 최외곽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로 안정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무슨 규칙이라고 한다? 8전자 규칙,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옥텟 규칙이면서 원자과 전자가 0이니까 화학결합에 참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가장 안정해요.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되거나 또는 화학결합을 통해서 18쪽처럼 뭐해지려고? 안정해지려고 일어나는 결합입니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 아이들이 나오고 오늘 배우는 아이도 나와요. 그럼 이온결합 한번 볼게요. 이온결합은 누구 사이에서 일어납니까? 하고 보면 우리 주기율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속 원소와 오른쪽 위에 조금 있는 비금속 원소가 있어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해서 이온결합이 돼요. 그럼 금속 원소는 주로 전자를 잘 잃어서 무엇이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예요. 양이온. 그럼 비금속 원소는요, 전자를 잘 얻어서 무엇이 되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예요. 음이온.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이 결합했어요. 그래서 무슨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온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온이 결합했으니까. 됐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공유결합은 무엇입니까? 하고 나와줍니다.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예요. 비금속 원소하고 누구 사이에? 비금속 원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합입니다.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얘들은 양이온, 음이온이 되는 게 아니고요. 비금속 원소가 무엇을 내놓는다? 전자를 내놓습니다. 내놓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비금속 원소도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전자를 내놓습니다. 그럼 네가 내놓은 전자, 내가 내놓은 전자. 자, 그럼 얘 마이너스 네가 내가 내놓은 이 전자를 서로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럼 비금속 원소가 내놓은 전자 하나랑 비금속 원소가 내놓은 전자 하나를 가운데서 둘이 뭐 하는 거다? 전자쌍. 얘가 한 쌍이에요. 전자쌍을 뭐 하는 거? 공유합니다 해서 공유결합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용어 정의 되겠어요? 요 정도의 용어 정의가 있으면 오늘 수업 들어가면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따라오기 쉬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온결합의 대표적인 아이 볼게요. 이겁니다. 양이온의 대표로 누가 나옵니까? 하면 나트륨 이온. 그럼 음이온의 대표로 누가 나옵니까? 염화이온. 그래서 얘들이 만나면 Na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뒤에 씁니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1대 1입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음이온 먼저 읽고 양이온 나중에 읽어요. 염화 나트륨. 이게 바로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의 대표.
염화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유결합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공유결합은 이거예요. 비금속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가 나도 전자를 하나 내놓고 또 다른 수소가 너도 전자를 하나 내놓아요. 그럼 나랑 너랑 전자를 내놓은 요 한 쌍을 공유해서 나 전자 2개, 너 전자 2개에서 누구처럼 안정해진다? 2번 헬륨처럼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결합의 가장 대표는 누구입니까? 물이에요. 물. 자, 그럼 보세요.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산소는 이제 마지막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수소가 와요. 수소가 와서 전자 하나 내놓고요. 수소가 와서 전자를 하나 내놓아요. 그럼 수소하고 산소 사이에 단일 결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결합해요. 그럼 산소는 8개를 가지니까 10번 네온처럼 안정해지고요. 여기에 있는 수소는요, 전자를 몇 개 공유합니까? 2개씩 공유하니까 헬륨처럼 안정해지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H2O, 물이 공유결합의 대표로 나와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유결합의 대표는 누가 나온다? 물이. 이온결합의 대표는 누가 나온다? 염화나트륨이 나와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하는 걸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수업해야 되는 게 이온결합이에요. 이온결합. 그러면 이온결합 중에서 첫 번째 무엇을 봅니까? 하고 물으면 첫 번째 보는 게 공유결합의 정기적 성질에 대해서 볼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온결합의 정기적 성질에 대해서 볼 거고, 세 번째 무엇에 대해서 볼 겁니까? 옥택규칙. 옥택규칙에 대해서 볼 거고, 마지막 네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온결합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총 몇 개를 합니까? 하고 물으면 4개를 합니다. 그죠? 4개를 하면서 이루어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온에 대해서 먼저 본 거예요. 이온에 대해서. 자, 그러면 공유결합의 정기적 성질, 공유결합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물이라고 했어요. 물. 자, 그럼 물은요, 수소와 산소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공유결합인데 이 물을 전기분해를 한번 해보자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첫 번째 공유결합. 공유결합의 정기적 성질에서 이 물을 전기분해했는 사람이 물분해를 최초로 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질량보존법칙 만든 사람. 물이 원소가 아닙니다. 물은 뭐와 뭐로 나누어집니다 했던 사람.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 이슬로 모가지 땡강 잘려서 죽은 사람. 누구야? 물을 최초로 분해해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알아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부아제예요. 라부아제. 라부아제가 물분해 실험을 통해서 물은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므로 물은 원소도 아니다? 아니다라고 알아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물은요 무엇입니까? 그러면 전류를 흘려서 물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전류를 흘려서. 그러면 공유결합의 정기적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물을 가지고 분해하면서 이루어집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물의 전기분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볼게요. 자, 순수한 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순수한 물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흐른다 안 흐른다? 여기서 순수한 물이라는 건 증류수야. H2O밖에 없는 거야. 됐지? 순수한 물이 들어있으면 전류가 잘 안 흘러요. 그럼 여기에 순수한 물에다가 전류가 잘 안 흐르는 증류수입니다. 여기에 누구를 넣어줍니까? 전류가 잘 흐르게 도와주는 물질인 전해질을 넣어줘요. 전해질. 전류가 잘 흐르게끔 도와줍니다. 그럼 선생님 순수한 물은요 말 그대로 H2O만 있는 아이예요. H2O만. 순수한 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H2O만 있는 아이, 증류수에다가
전류가 잘 안 흐르니까 내가 전류가 잘 흐르도록 넣어주는 전해질을 넣어준대. 황산 나트륨을 넣어준대요. 자, 그럼 나트륨은 양이온이죠. 그럼 보세요. 나트륨은 Na 플러스예요. 됐죠? 나트륨 이온. 황산은요, 다원자 이온입니다. SO4 2 마이너예요. 그럼 얘는 나트륨 이온과 황산 이온이 만난 겁니다. 자, 그럼 요때 개수비는 어떻게 갑니까? 미리 설명합니다. 오른쪽 위에 잃거나 얻은 전자수를 대각선으로 보내주면 돼요. 그럼 얘는 나트륨 이온 원자 2개와 황산 이온 원자 1개가 결합하는 개수비가 나와져요. 개수비. 2대1로 결합했어요. 그래서 화학식 어떻게 씁니까? 오른쪽 아래 Na2, 나트륨 이온 2개에 황산 이온 하나가 결합했습니다. 이렇게 써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주기 위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Na2SO4라는 황산 나트륨이라는 전해질을 넣어줘요. 전류가 잘 흐르게. 자, 요렇게 흘려놓고 여기에다가 빨대를 갖다 꽂아요. 빨대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기능성 빨대이고 여기 위에 이렇게 마개가 살짝 막혀져 있는 아이. 마개가 살짝 막혀져 있는 아이에 빨대를 꽂아주면서 무엇을 합니까? 여기에 전원장치.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원장치를 가져다 놓습니다. 전원장치를 가져다 놓고 여기를 플러스 극이라고 두고 여기를 마이너스 극이라고 둘게요. 됐죠? 자, 플러스 극을 연결해서 여기에 플러스가 이렇게 연결되게끔, 여기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연결되게끔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는 얘 빨대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둡니까 하면 A라고 두고요. 마이너스가 연결된 I를 B라고 둘게요. 됐죠? 요렇게 두고 전류를 흘려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뭔가가 발생되어서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뭔가가 발생되어서 올라오겠죠? 그럼 이제 궁금하니까 향불을 가져갑니다. 향 뭔지 알죠? 향, 제사 지낼 때 쓰는 거, 장례식장에 있는 향을 가지고 가서 여기를 살짝 열어요. 요 빨대를 살짝 열면서 향을 이렇게 가져다 대요. 향불씨 있는 애를 가져다 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시간이 흐른 후에 A에다가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A 빨대에다가 향불을 가져갔어요. 향불을 가까이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활활 타오릅니다. 향불을 가져갔더니 활활 타올랐어요. 아, 남이 잘 타게 도와줬다는 건 물이 분해되어서 무엇이 나왔다? 산소기체가 나왔구나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산소기체.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갑니다. 여기에 똑같이 B에다가 누구를 가져갑니까? 하고 봤을 때 향불을 가져가요. 향불을 가져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묻습니다. 향불 대신에 성냥불도 가져갔는데 불씨가 이렇게 향 위에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는 애를 가지고 가야 돼요. 알겠죠? 자, 요렇게 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되는가 하면 펑이나 퍽소리. 펑이나 퍽소리가 나면서 탑니다. 펑이나 퍽소리가 나면서 탄다? 폭발하는 성질이 있구나. 그럼 무슨 기체가 발생했다? 수소 기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안다면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자는 거야. 자, 무엇을 본다고요? 요놈의 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니? 하고 보기 위해서 플러스극. 자, 플러스극이 연결된 물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 분자가 있어요. 물 분자가 있는데 이 플러스극에서는 무슨 기체가 나왔다? 산소 기체가 나왔다는 거야. 산소 기체가. 자, 그러면 산소 기체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산소 기체가 나왔는데 O2니까 얘가 O 하나밖에 없으니까 2 적어주는 거야.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산소 기체가 나왔네요. 그리고 누가 나온다고요? 수소가 4개 남죠. 그래서 4개의 수소이온이 나와요. 그러면서 4개의 수소이온이 전자 4개를 뭐 하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수소가 이온이 되면서 전자 4개를 먹고 떨어져 이러고 내놓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산소 기체가 발생했어요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뭐 하면서? 전자를 잃으면서 무슨 기체가 발생했다? 산소 기체가
발생있는 겁니다. 발생. 쌤, 그러면 화학식에서는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죠. 오른쪽 생성물의 전자를 써주면 전자를 잃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전자를 생성했다, 내가 전자를 잃었다. 반응물이.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어요.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물 분자가 있어요. 물 분자가 있는데 내가 내놓은 전자를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 4개를 얻는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 4개를 얻어서 무엇이 돼요? 수소기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수소기체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수소기체가 나왔으면은 여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2를 써야 되는데 이 전자 4개를 얻고 수소기체가 나오고 나면 OH가 남을 거니까 뭐가 나온다? 4개의 수산화이온이 나와야 돼요. 4개의 수소이온이 나오면 4개의 수산화이온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다 뭐 써주면 돼요? 4 써주시면 돼요. 그죠? 4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 전자를 얻어요. 전자를 얻어서 무슨 기체가 만들어졌다? 수소기체가 발생했습니다. 요렇게 바뀌어서 시험 문제 나와요. 요게 우리 중학교 수준이었다면 요게 고등학교 화학원 수준이에요. 자,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나왔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전기분해 실험을 했더니 전자를 잃으면서 산소기체가 발생하고 전자를 얻으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갔던 이온음에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 그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체 반응식으로 간단하게 쓰면 어떻겠습니까? 전체 반응식으로 쓰면 어떻게 나타나요? 자, 4개의 H2O는 4개의 수소이온과 4개의 물이온에 의해서 사라지고요. 4개의 전자는 주고받았으니까 사라집니다. 그러면 2개만 남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개의 물분자가 전기분해했더니 2분자의 수소기체와 1분자의 산소기체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발생하는 생성물의 개수비를 알 수 있어요. 개수비. 자, 개수비가 뭐예요? 2대 1이에요. 2대 1. 그럼 부피비도 뭐예요? 하고 보면 분자 수비하고 똑같아요. 물 2분자를 분해했더니 수소기체 2분자하고 산소기체 1분자가 나왔어요. 부피비도 2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 수비도 몇 대 몇이 된다? 2대 1이 되는 거예요. 개수비나 분자 수비나 부피비나 전부 다 얼마로 같다? 2대 1로 같아집니다. 아, 수소기체 2분자 나올 때 산소기체 1분자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봤더니 누가 관여하더라? 전자를 잃고 얻으면서 전자가 관여하면서 일어나더라. 그래서 공유결합의 전기적 성질에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합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되겠어요? 전자쌍을 공유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물분해를 해보니까 누가 관여하더라? 전자가 관여하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되겠어요? 피성화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째 이온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볼게요. 자, 아까 했어요. 이온결합의 대표 누가 있다? 공유결합의 대표는 물입니다 했어요. 이온결합의 대표는 누가 있다고? 뭐? 이온결합의 대표는 염화, 나트륨이라고 해줬죠. 그쵸? 이온결합의 대표는 염화, 나트륨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온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볼게요. 염화, 나트륨은 고체 상태일 때는 어떻고 액체 상태일 때는 어떻고 수용액 상태일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온결합의 전기적 성질에서 이 이온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거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결합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결합했습니까? 나트륨은 11번이에요. 11번이면서 전자 껍질이 하나, 둘, 3개 있는 3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 그러면서 전자가 가장 마지막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안쪽에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11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있고 염화이온은 어떻습니까? 염소는요. 17번이면서 전자 껍질이 하나, 둘, 3개 있어요. 그럼 얘는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들어있고요. 됐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얘는 7개가 더 와야 돼. 7개가 더 오는 게 편해? 한 개를 버리는 게 편해? 한 개를 버리는 게 편하죠? 그럼 여기 있는 전자를 뭐 하는 거예요? 버려요. 자, 여기 있는 전자 너 나가 이래서 전자 나와요. 근데 얘는 마지막에 전자가 7개 있어요.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요거 하나를 뭐 하면 되겠어요? 받으면 되겠죠. 그쵸? 맞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다. 전자를 하나 잃고 전자 껍질 수가 2개이면서 마지막에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홉, 10개. 뭐처럼 안정해진다? 전자 하나를 잃고 10번의 네온처럼 안정해지는 나트륨 이온이 되는 겁니다. 나트륨 이온. 그 다음 얘는 17번이에요. 17번이면서 이렇게 전자 껍질 수가 3개 그대로 있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어요. 7개. 7개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전자를 뭐 한다? 하나 받아서 8개가 된 거예요. 8개. 8개가 되면서 무엇이 됩니까? 하고 보면 18번 아르곤처럼 안정해지는 거예요. 아르곤처럼. 그러면 얘들이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면서 무엇이 됩니까? 염화이온이 되니까 전자를 요 사이에 뭐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이온 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됐죠? 자, 요렇게 이온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전기적 성질은 어떻습니까? 하고 보면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3차원적 구조를 이루면서 고체 상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이온 결합일 때 전기적 성질은 어때요? 하고 나옵니다. 고체 상태일 때는 얘들이 뭐 3차원적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전기적 성질이 없어요. 그럼 무슨 상태? 이 소금을 녹여요. 액체 상태. 액체 상태가 되거나 또는 무슨 상태가 되게끔 수용액 상태. 물에 녹여서 수용액 상태가 되게끔 했을 때 전기 전도성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전류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보는 거야. 고체 소금에다가 내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이렇게 갖다 끼우면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흘러요. 그럼 전기 전도성은 고체 상태일 때는 없어요. 그런데 소금을 증발 접시에다 넣고 계속 온도를 높여서 802도씨가 되잖아요. 그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처럼 소금이 녹아서 소금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용융액이라 하는데 액체 상태가 되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그 다음 소금 물이 돼요. 소금이 물에 녹아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물에 녹아 있으면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럼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럼 요 액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하고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하고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액체 상태일 때를 한번 봅시다 이 말인 거야. 액체 상태,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비커에다가 넣거나 증발 접시에다 넣어서 소금을 녹입니다. 그럼 여기에다 소금을 녹여서 무엇이 됩니까? 하고 보면 소금 액체가 되는 거예요. 소금 액체 802도씨까지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 녹는 점에 도달해요. 녹는 점에 도달해서 염화 나트륨 고체가 뭐가 된다고요? 염화 나트륨 액체가 되는 거예요. 액체. 솔리드, 리퀴드 우리 알고 있죠? 그러면 고체가 액체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트륨, 염소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둥둥둥. 얘들이 이렇게 녹아서 있는 거예요. 녹아서 있는 데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무엇을 한다? 전류가 흐르는 전기판을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전류가 흐르게끔 이렇게 연결을 해줘. 그럼 얘는 바깥쪽 전원장치에서 넣어서 흘러준 거고 얘는 위쪽에서 이렇게 전원장치를 꽂아줬다는 거야. 전원장치. 얘가 전원장치예요. 전류를 흘려준 거예요.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 됩니까? 하면 플러스 극이 돼. 여기가 무슨 극이 됩니까? 하고 보면 마이너스 극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맞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속에 자유롭게 있던 염화이온이 음이온이잖아. 그럼 얘들이 무슨 극으로 가겠어?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플러스 극으로. 됐죠? 반대로. 자, 플러스 극으로 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를 이렇게 내놔요. 전자를 내놓고 전자를 내놓으면서 둘이 만나서 무엇이 된다? 염소 기체가 되는 겁니다. 염소 기체. 염소 기체가 되면서 황록색의 기체가 이렇게 올라와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기체가. 그죠?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자극적인 기체가 올라와 주고요. 여기 있는 나트륨은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여기 있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이쪽으로 가요.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가요. 마이너스 극으로 가면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로 와요. 그럼 이 전자들이 얘한테 줘요. 그럼 여기에 무엇이 나온다고요? 은색, 은백색을 띠는 나트륨 금속이 이렇게 석출이 되는 거예요. 나트륨 금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이 됩니까? 하면 나트륨 금속이 석출됩니다. 나트륨 금속. 그럼 볼게요.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식은 어떻습니까? 플러스 극으로 무슨 기체가 이동한다고요? 염화이온이 이동해 줍니다. 그럼 염화이온이 두 개가 이동해요. 두 개가 이동해서 염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전자를 두 개 내놓습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염화이온이 뭐 한다고요? 전자 두 개를 내놓아요. 그럼 여기 플러스 극에서 일어난 건 전자를 뭐 했습니까? 잃었습니다. 전자를 잃으면서 무슨 기체가 나왔다? 황록색의 자극적인 염소 기체가 뭐 했다는 거? 발생했습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하고 물어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왔어요. 두 개의 나트륨 이온이 와서 얘가 내놓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두 개의 나트륨 금속이 축출돼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은색을 띠는 은색, 철, 세모처럼 은색을 띠는 무엇이 나온다고요? 나트륨 금속이 석출됩니다. 나트륨 금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묻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엇을 해서 전자를 뭐해서 얻어서 금속 나트륨이 나온 거예요. 금속 나트륨이 생성된 겁니다. 자, 그럼 공통점 나옵니다. 여기서 보세요.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잃어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어서 얘도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잃어서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얻어서 그럼 공유 결합이든 이온 결합이든 전기 분해를 했더니 플러스 극에서는 항상 전자를 뭐 해서 잃어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뭐 해서 얻어서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가 발생했고요. 얻고 잃어서 염소 기체하고 나트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항상 무엇이 이동하더라? 전자. 뭐가 이동하더라? 전자. 그래서 여기에서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의 전기적 성질에서는 액면으로 봤을 때는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고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전자를 잃고 얻는 거에 의해서 이러는데 확실하게 들어가서 보니까 둘 다 누가 이동하더라?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결합입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155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1번, 2번. 155쪽에 있는 문제 1번, 2번을 풀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155쪽에 문제 1, 2번. 자, 그럼 봅시다. 우리 3번 문제 볼게요. 비활성 기체와 옥텟 규칙에 대한 설명의 OX예요. 모든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들어있다. 여기에서 누구라고 적어놨어요? 헬륨은 제외라고 했죠. 그럼 모두 8개가 아니고 헬륨은 몇 개 들어있다? 2개 들어있으니까 X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비활성 기체 이외의 원자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맞죠? 양이온이 되건 음이온이 되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이온 결합이 되건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거나 얻어 비활성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XOO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4번에 이제 바로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6번 원소가 뭐예요? 6번 원소.
우리 주기율표에서 6번 원소. 탄소. 8번 원소. 8번 원소. 산소. 10번 원소. 10번. 10번 원소 네온입니다. 그럼 11번 원소가 뭐예요? 나트륨. 나오죠? 이제 번호 보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럼 가에다가 C라고 적어주세요. C, 탄소. 나에다가 O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다에다가 네온, 라에다가 나트륨. 그럼 비활성 기체를 골라라. 비활성 기체는 헬륨, 네온, 아르곤이니까 네온이 들어가 있는 다가 답이 되겠죠. 그다음 화학 결합을 할 때 전자를 잃어서 되는 아이들은 금속 원소에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대표적인 아이가 나와요. 그럼 누가 되겠어요? 나트륨이 답이 되겠죠? 라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그네슘은 전자를 몇 개 잃어서 안정한 양이온이 됩니까? 2개죠? 2개. 그 다음 염소는 전자를 몇 개 얻어서요? 염소는 전자를 1개 얻어서 안정한 이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산소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산소가 전자를 얻어서 안정한 이온이 되면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됩니다. 하고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쉬는 시간 가지고 나서 이따가 뒷부분 또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온 결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온 결합에 대해서. 이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오늘 하는 이온 결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금속 원소하고 누가 만난다? 비금속 원소가 만나요. 그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서 금비가 만나서 이온 결합을 하는데 금속 원소는 주로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아이고요.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무엇이 되기 쉬운 아이다? 음이온이 되기 쉬운 아이예요. 그럼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아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있겠죠. 그쵸? 그럼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과 음이온은 서로 뭐 하는 힘이 작용하겠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이를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확대해서 그리면 여기 안에 무엇이 있겠어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겠죠. 원자핵이 있습니다. 원자핵이 있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이들 주위에 누가 돌고 있을 겁니까? 이거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음이온. 음이온을 띠고 있는 아이에게도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원자핵이 있을 거예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 주위에도 누가 돌고 있겠습니까? 전자가 돌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자가 돌고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전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요. 양이온에 있는 원자핵과 음이온에 있는 전자 사이에는 무엇이 작용합니까? 양이온에 있는 원자핵과 음이온에 있는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해요. 정전기적 인력, 끌어당기는 힘. 그럼 여기에 있는 양이온과 여기에 있는 전자 사이에도 뭐가 작용합니까? 서로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정전기적 인력. 그죠? 그러면 반대로요. 여기에 있는 원자핵과 여기에 있는 원자핵 사이에는 뭐가 작용합니까? 양이온에 있는 원자핵과 음이온에 있는 원자핵 사이에는 반발력이 작용해요. 반발력. 그럼 양이온에 있는 전자와 음이온에 있는 전자도 뭐가 작용하겠어요?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원자핵과 다른 이온에 있는 전자 사이의 인력. 원자핵과 다른 이온에 있는 전자 사이는 인력이지만 원자핵과 원자핵 그리고 서로 다른 아이에 있는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있어요? 그럼 이것을 전전기적 인력인데 거리가 멉니다. 자, 그럼 이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거리를 R이라고 둡니다. 이온 사이의 거리를 R.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점점점 가까워지겠죠. 그쵸? 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를 A경우라고 둘게요. A경우면 얘가 뭐가 됩니까? 하면 B경우가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점점점 가까워져서 둘이 만났어요. 만나면 여기에서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양이온 원자의 반지름과 음이온 원자의 반지름, 두 원자의 반지름 사이의 거리인 얘가 R0라고 둘게요. 요게 바로 두 이온이 만나서 결합하는 R0가 무엇이 됩니까? 하면 이온의 결합 뭐가 된다? 거리가 돼요. 이온의 결합 거리가. 그렇죠? 두 이온이 만나서. 그럼 이게 만나서 했으니까 두 이온 반지름에 뭐하고 같은 거예요? 합하고 같은 거죠. 이온 결합 거리가. 이 이온의 반지름과 이 이온의 반지름의 합이 바로 이온 결합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이온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을 이온 결정 또는 이온성 고체라고 해줍니다. 이름. 됐죠? 이렇게 만난 아이를. 그 다음 만났으면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얘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를 띄는 애와 마이너스를 띄는 애가 겹쳐질 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력보다는 둘 다 뭐 하는 힘? 이쪽으로 밀어내고 이쪽으로 밀어내는 뭐만 작용한다? 반발력이 작용하게 돼요. 반발력. 그럼 이렇게 결합했을 때가 뭐합니까 하면 정경기적 인력과 반발력이 평형을 이룰 때고 얘는 거의 인력만 작용해요. 반발력은 거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는 게 A단계예요. 그럼 얘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가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력이 작용해서 결합을 했어요. 딱 결합을 했는 얘가 결합거리예요. 그런데 얘들이 결합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겹쳐질 정도로 가까워지면 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 반발력이 작용해서 오히려 밀어냅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해됐죠? 됐어요? 자, 그럼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Y축이 무엇이에요? 하고 보면 에너지라고 볼게요. 에너지라고 보고요. X축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거리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 X축이 거리입니다. 거리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거리가 에너지가 0이라고 기준을 할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작용합니까? 하고 물으면 A에서부터 두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은 어떻게 돼요? 정전기적 인력은요.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변해집니다. 이게 바로 인력의 변화예요.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이 이렇게 의해서 에너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에너지 변화가. 그러면 반발력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 처음에는 반발력이 별로 작용 안 해요. 점점 가까워질 때까지 반발력이 거의 없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반발력이 휙 하고 증가해요. 얘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두 이온 사이에 반발력을 나타내요. 그럼 인력과 반발력이 평형을 이루었을 때 에너지 변화를 나타냅니다. 전체 에너지 변화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에너지 변화가 없다가 인력이 어느 순간 낮아졌다가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에너지가 변해버리는 겁니다. 얘가 바로 뭐예요? 전체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됐죠? 그럼 인력은 이렇게 되고 전체는 이렇게 되고 반발력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무슨 경우예요? 하고 보면 여기가 A경우예요. A경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력, 반발력, 전체 에너지 변화가 거의 있다 없다? 없는 게 A경우예요. A경우. 자, 그러다가 서서히 가까워집니다. 서서히 가까워져서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 여기 지점일 때 에너지가 가장 낮아요. 요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에너지가 이만큼이 되는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인 이 거리가 바로 무엇이 됩니까? 그럼 R0가 돼요. 이게 바로 이온 결합 거리가 되는 거예요. 두 이온이 만나서 결합하는 거.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예요. 에너지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건 낮은 거예요. 에너지 값이 가장 낮은 R0의 거리에서 두 원자가 결합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결합했다고 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NaCl이 결합했다고 볼게요.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겹쳐집니다. 그럼 요 경우가 바로 무엇이 됩니까?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에서 겹쳐지는 거리인 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보다 가까워지면서 급격히 에너지가 증가해서
플러스로 에너지가 올라가는 이 경우가 무엇이 됩니까? 하고 물으면 C가 되는 겁니다. 겹쳐져서. 반발력이 커지는 거예요. 반발력이 커져서 에너지 값이 0보다 큰 불안정한 상태로 올라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프 보는 거 되겠어요? 0을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만났을 때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만큼 안정하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안정하고요. 가장 적당한 거리, 이온 결합 거리에서 두 이온이 결합했습니다 하는 걸로 나와주는데 여기에서 염화 나트륨이 있는데 우리가 볼게요. 나트륨은 그대로 둘게요. 자, 나트륨은 그대로 둡니다. 나트륨, 나트륨, 나트륨 그대로 둬요. 이게 그리기가. 자, 얘가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이온의 원자 크기는 그대로인데 여기에 누가 와서 결합하는가 하면요. 여기에 플루오린이 와서 결합해요. 여기에 누가 와서 결합합니까? 염소가 와서 결합해요. 그 다음 여기에 누가 와서 결합합니까? 하고 보면 브로민이 와서 결합해요. 브로민. 그래서 플루오린과 나트륨, 염화 나트륨, 브로민과 나트륨 이렇게 이온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이온을 결합을 할 때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요. 자, 에너지 변화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에너지 변화에서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렇게 나와주면서 요 거리를 뭐라고 뒀다? 가장 낮은 에너지 순위 되는 얘를 R0가 두고 요게 뭐가 결합할 때다? 염화 나트륨이 결합할 때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러면 요거보다 에너지 변화에서 이렇게 옵니다. 얘보다 에너지 변화에서 훨씬 낮게 가서 이렇게 결합하는 애가 있어. 그럼 얘보다 더 가까이 결합합니다. 더 가까이 결합하는 얘가 무엇입니까? 요 거리를 R1이라고 둘게요. R1. 자, 이때 결합하는 물질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 얘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에너지가 훨씬 더 높아져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거는 지금 책에 없어요. 책에 없고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물어보려고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결합하는 거. 그럼 요게 결합 반지름이에요. 요거를 갖다가 R2라고 둘게요. R2라고 두면 얘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야. 이온 결합 거리. 자,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이렇게 1주기, 2주기 해서.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는가 하면 요거를 머릿속에 생각하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나트륨 이온과 플루오리나 이온의 핵관 거리가 나오겠죠. 핵관 거리 원자핵과 원자핵 요거 사이의 거리가 나와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나트륨과 염소 사이 거리 나와주겠죠? 나트륨과 염소 사이의 거리가 나와줄 거고요. 나트륨과 브로민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나와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별 차이가 안 나게 그려놔서 미안해요. 자,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큰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R1은 누가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야. R1은 누구입니까? 결합 길이가 짧은 아이죠. 그럼 누가 되겠어요? 플루오리나 나트륨이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가 누가 된다? 플루오리나 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 결합 길이가 길어요. 그럼 얘는 누가 됩니까? 브롬이나 나트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왔을 때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때 우리가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염화 나트륨을 기준으로 해서 염화 나트륨과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큽니다.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크고 결합 길이가 짧아요. 이온 결합 길이가 짧으면 얘보다 위쪽 같은 주기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뻑큐, 염소, 불알 이렇게 외웠잖아. 뻑큐, 염소, 불알 외웠는데 나트륨이라는 이온 반지름이 일정할 때 얘는요 같은 족이잖아요. 같은 족은 밑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점점점 뭐 해집니까? 커집니다.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커지니까 나트륨의 크기가 일정할 때 이 거리를 보면 돼. 이온 사이의 거리, 나트륨이 일정할 때 이온 사이의 거리, 나트륨이 일정할 때 이온 사이의 거리, 나트륨이 일정할 때 이온 사이의 거리. 그럼 문제 풀어내는 방법 알아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된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할 수 있겠어요? 문제 풀 때? 재활화 되겠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얘가 뭐가 돼요? 여기가 A가 되고 결합하는 곳이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반발력이 훅 하고 에너지가 갑자기 불안정해서 커지는 얘가 전부 다 뭐가 되겠어요? C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죠? 이쪽에서부터는 C 이상, 이쪽에서부터 C, 이쪽에서부터 C 겹쳐지는 거. 그 다음 이쪽으로 갈수록 A, 여기가 가장 안정한 화학 이온 결합을 할 수 있는 B 지점이 됩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온화 에너지 변화에서 나와준 걸 가지고 우리가 얘를 이온 결합 거리, 즉 두 이온의 반지름에 합하고 같습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고, 요 에너지만큼 뭐합니까? 방출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뭐해진다? 높아지는 거예요. 내보내는 에너지가 많으면 그만큼 에너지를 받아야 뭐 하는 거예요? 녹는 점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많이 내보내면 많이 받아야 되고, 조금 내보내면 조금 받으면 되는 거고, 요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거꾸로 가는 거. 자, 그럼 이온 결합 물질에서 우리가 양이온, 음이온 쓸 때 이거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복습하는 걸로 나와줍니다. 자,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어요. 자, 양이온은요, 어떻게 씁니까 하면 원소 이름 뒤에 무엇을 붙인다? 이름 뒤에 그냥 이온이라는 글자만 붙이면 돼요. 리튬이온,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알루미늄이온. 원소 이름 뒤에 이온만 붙이면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음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무엇을 붙입니까? 화이온을 붙여요. 그래서 플루오린 화이온, 브로민 화이온, 아이오딘 화이온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뭐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외가 뭐로 끝나는 거? 원소 이름이 소자로 끝나면 소자를 뭐 해라? 버려라. 그래서 산소로 끝나면 소자를 버리고 무슨 이온? 산화이온이라고 해주면 되고, 염소로 끝나면 소자를 버리고 무슨 이온이라고 해주면 된다? 염화이온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하고 하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양이온과 음이온을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항상 양이온 먼저 써요. 양이온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음이온을 나중에 씁니다. 쓸 때는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나중에 쓰는데 읽을 때는 어때요? 동방예의지국답게 음이온을 먼저 읽어요. 음이온을 먼저 읽고 양이온을 언제 읽어준다? 나중에 읽습니다.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있는 잃은 전자수와 오른쪽 위에 있는 얻은 전자수를 서로 아래쪽으로, 오른쪽 아래로 가지고 가서 원자의 개수비를 나타내면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나트륨을 한번 볼게요. 나트륨 플러스하고 염화이온하고 와 있습니다. 전자를 하나 잃고 전자를 하나 얻었대요. 그럼 오른쪽 위에 있는 잃거나 얻은 전자수를 뭐로 가지면 오른쪽 아래로 가지면 개수비가 1대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개수비가 1대1이 되었을 때 1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양이온 먼저 써요. Na 먼저 쓰고 음이온 뒤에 써요. Cl 씁니다.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뒤에 쓰고 읽을 때는 염화 나트륨 뒤에서 앞으로. 자, 그 다음 이렇게 나와요. 나트륨 이온이 있고요. 산화이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었고 산소는 2개 얻었으면 대각선으로 가는 겁니다. 2대1이라는 개수비가 나오면 나트륨 이온 2개하고 산화이온 하나하고 만나서 이루어집니다. 개수비가 2대1이면서 Na2O예요. 산화 나트륨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Na 플러스가 있어요. 그 다음 SO4 2마이너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갑니까? 대각선으로 가시니까 그대로 뭐가 돼요? 2대1이 돼요. 그럼 얘가 바로 황산 나트륨인 Na2 나트륨 2개의 황산이 옵니다. SO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결합했습니까? 하면 나트륨 이온 하나에 염화이온 하나가 결합했다. 1대1로. 그럼 얘는 어떻게 결합했다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 몇 개의? 2개의 산화이온이 하나 결합했어요. 이 말인 거야. 이 말. 됐죠? 얘가 2개 결합해서 얘 하나 되어 있다. 이 말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황산이온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여기에 나트륨 이온이 몇 개 와서 결합했다? 2개 와서 결합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Al3 플러스하고 SO4 2-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줍니까? 하고 물으면 오른쪽 위에 있는 숫자가 개수비로 가요. 2대 3이 되겠죠? 맞죠? 그럼 Al2, SO4, 3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43이 돼요, 산소가. 그래서 황산이온이 몇 개 붙어 있다? 3개 붙어 있습니다. 해서 가로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쓰고, 읽을 때는 음이온 먼저 읽고 양이온 나중에 읽습니다 하는 걸로 개수비 맞춰주는 거. 오른쪽 위에 있는 잃거나 얻은 원자의 종류 수가 나오겠죠. 전하의 수가 뭐합니까? 오른쪽 아래에 개수비로 내려가 주면 돼요. 이거는 뭐를 비례한다? 개수비. 몇 개의 개수로 결합했는가? 그럼 여의 개수비는 분자 수하고 같은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합니다 하는 게 두 번째 나와 있는 특징입니다. 됐죠? 그럼 이런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 하고 나와주는 거예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서 만들어진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고 나와줍니다. 자,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을 불러주는 이름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온 결합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하면 이온 결합 물질을 이온 결정이라고 불러주거나 또는 뭐라고 부른다? 이온성 고체라고 불러줘요. 이온성 고체. 됐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온 결정이라고 불러줍니다. 됐죠? 또는 이온성 고체라고도 불러줍니다. 자, 그럼 얘들의 특징은 첫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소금, 천일염 이렇게 손에 쥐어봤죠? 천일염 손에 쥐고 이렇게 문지르면 뭐 돼요? 가루 되죠? 우리 맛소금 같은 거 없을 때, 캠프 가서 없을 때 천일염 이렇게 해서 손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요? 좀 가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참기름장 만들어서 고기 찍어 먹잖아요. 맞죠? 그럼 이온성 결합 물질은 어떻습니까? 하고 보면 첫 번째 특징이 결정이 쪼개지거나 부스러집니다. 이온 결정이 쪼개짐과 무엇이 있다? 부스러짐이 있어요. 자, 이온 결정은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규칙적으로 3차원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거 일부만 내가 그릴게요. 많이 못 그리니까.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서로 인력이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아이들로 규칙적으로 3차원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봐요. 그럼 내가 망치를 가지고 와서 통 하고 쳐요. 여기를. 망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를 통 하고 칩니다. 그럼 이렇게 생겨있는 망치가 이렇게 있겠죠. 망치가 이렇게 있어요. 망치를 내가 여기를 빵 하고 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보면 얘가 한 줄로 내려갑니다. 빵 하고 쳤으니까 얘는 그대로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쓰기 힘들어. 자 이렇게 있는데 얘를 퉁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도 내려가요. 통쳤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통쳤으니까 내려왔어요. 자, 요거를 통쳐서 내려와서 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전하들이 마주보게 되죠. 그쵸? 같은 전하들이 마주보게 되면 뭐가 작용하겠어요? 반발력이 작용해요.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쉽게 뭐 하는 거예요? 부스러지는 겁니다. 쉽게 부스러지는 이유. 힘을 가했을 때. 그죠? 힘을 가했을 때 쉽게 부러집니다. 그냥 뒀을 때는 매우 단단해요. 그냥 뒀을 때는 매우 단단한데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지는 이유가 이온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띤 아이들끼리 만나서 반발력이 작용해서 쉽게 부스러집니다. 또는 쉽게 쪼개집니다. 하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힘을 줬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물에 대한 용해성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용해라는 말이 나오고 융해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데 하나를 바꿨어요. 용용 죽겠지도 아니고 용해, 융해가 나오는데 용해와 융해의 차이는 뭘까요? 단어, 개념의 의미. 융해는 상태 변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상태 변화. 그럼 융해 같은 경우 상태 변화니까 고체 상태에 있는 누가? 얼음이 융해가 돼요. 융해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액체 상태의 물이 되는 거예요. 물. 한 가지 물질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입니다. 한 가지 물질. 그럼 용해는 뭐예요? 하고 물으면 용해는 용질이라는 녀석이 용매에 녹아서 들어가는 현상을 용해라고 해요. 녹아서 들어가는 현상. 그럼 용질이 누구예요? 소금이라는 녀석이 물이라는 곳에 녹아서 들어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용해라고 해요. 용해. 그렇죠? 용해. 그럼 물에 대한 용해성이니까 물에 녹아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융해와 용해의 차이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염화나트륨이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유들이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온 결정 물질을 물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을 이렇게 나누어지고 물이라는 녀석이 H2O입니다. 물이라는 녀석이 H2O인데 산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두 개 결합했어요. 그죠? 산소 하나에 수소가 두 개 결합해 있는데 요 산소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떼요. 마이너스. 그 다음 얘가 부분적으로 뭘 떼요? 수소가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수소가 H 플러스고 산소가 O2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HO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 산소가 부분적으로 이게 그리스어의 델타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를 띠고 수소가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성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잖아. 플러스면 마이너스를 띠는 산소가 이렇게 와서 결합하는 거야. 마이너스를 띠는 산소가 이렇게 결합하고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수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나트륨 이온을 산소 물 분자가 둘러쌌는데 특히 산소가 접촉하면서 둘러싸주는 거야. 산소가 접촉하면서. 그 다음 염화이온이 이렇게 있어. 염화이온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띠는 수소이온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수소이온이 촘촘하게 결합한 데서 몇 개만 이렇게 그릴게요. 수소이온이 이렇게 결합을 해주는 거예요. 수소이온이 얘를 이렇게 둘러싸면서 결합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야. 수소가. 그러면 물 분자가 뭐합니까? 나트륨 이온에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산소가 나트륨을 감싸고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수소가 이렇게 감싸서 뭐합니까? 그러면 이 나트륨 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게끔 해주고 이 염화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끔 해주는 이 과정을 수화 과정이라고 해요. 물숫자. 물이 둘러싸서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해서 뭐라고 해준다? 물을 이렇게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을 물 분자, 부분적인 음이온과 부분적인 양이온이 감싸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무슨 상태라고 해준다? 수화 상태라고 해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으로 이뤄가는데 물에 대한 용해성에서 모든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잘 녹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안 녹는 아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면 칼슘 이온하고 황산 이온하고 만나는 뭐야? 카소. 황산 칼슘. 그 다음에 카포. 탄산 이온이 만나는 카포. 그 다음 여기에서 또 아닌 아이가 누구입니까? 납이온하고 아이오디나 이온이 맞나? 아이오디나 납. 그 다음에 은이온하고 누가 만나요? 염화이온.
금비예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럼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얘들, 앙금이 되는 황산 칼슘이나 탄산 칼슘이나 아이오디나 나비나 염화음과 같은 아이들은 이온 결합 물질이지만 물에 대한 용해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문제 풀 때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모든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습니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그것만 안 낚이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습니다 하면 뭐 한다? 맞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전기 전도성은 아까 봤어요. 전기 전도성은 봤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어떻습니까? 전기 전도성은 아까 봤으니까 넘어갑니다. 전기 전도성은 이온 결합 물질에서 어떻습니까? 하고 나와요. 전기 전도성을 물었을 때 이온 결정이 고체 상태일 때, 액체 상태일 때, 물에 녹았는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은 어떻습니까? 전류를 흘려주면 얘는 자유롭게 못 움직이니까 전기 전도성이 없고 얘와 얘는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럼 요게 용융이에요. 얘가 용해가 되는 거, 용해가 되는 거 물었을 때 얘가 융해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염화 나트륨 고체를 내가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해서 802도씨까지 온도를 높여 녹는 점에서 염화 나트륨 뭐가 되게끔 만들었다? 액체가 되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은 이렇게 나와요. 이온 결정은 어느 순간까지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가 녹는 점 이상의 온도가 되니까 갑자기 뭐가 나타나더라?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요. 그럼 Y축이 전기 전도성이 됩니다. 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요. 아, 얘는 녹는 점 이상에서 나타나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어떻습니까? 하고 말습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이온 결정은 대체로 뭐합니까? 그러면 이온 결정 물질은 대체로 온도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돼요. 높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에 이온 결정 물질이 대체로 온도가 높습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이렇게 온도가 높은 이유가 뭐니? 왜 이온 결정 물질은 온도가 높니?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슨 결합을 하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뭘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 정전기적 인력이 뭐예요? 프랑스 과학자 쿨롱입니다. 쿨롱 법칙이라고 해요. 우리 공부할 때는 쿨롱 했는데 쿨롱으로 바뀌었어요. 미국식 발음으로. 자, 이 쿨롱 법칙은 뭐라고 합니까? 정전기적 인력 F는 쿨롱 상수 곱하기 이온 물질 거리의 제곱분의 두 이온 물질의 전하량의 곱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전하량의 곱입니다. 하고 나와주는데 예를 들면 거리가 같을 때 거리가 같다라고 둡니다. 거리가 같다라고 두었을 때 전하량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고 물으면 Na2O 산화 나트륨하고요. 누가 나옵니까? 하면 MgO 산화 마그네슘이 있어요. 자, 똑같은 산소에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결합했을 때 누가 더 정전기적 인력이 큽니까? 하고 물으면 여기에 전하량을 가지고 가래요. Q1, Q2가 전하량이에요. 그럼 이 전하량이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돼요. Na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요. 그럼 전하량 하면 얘는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고요. 얘는 Mg2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요. 2 곱하기 2 하니까 4예요. 그럼 전하량이 큰 얘가 뭐합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더 큰 게 되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뭐하다?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우리가 뭐 해주는 거예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해 주는 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전기적 인력이 크면 결합력도 뭐해요? 끌어당기는 힘이 크면 결합력도 강해요. 강하면 녹는 점도 뭐 해지겠어요? 높아집니다. 알겠습니까?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녹는 점이 뭐하다? 높습니다 하는 거를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보세요. 아까 했는 거. 플로올이나 나트륨, 염화 나트륨, 그 다음에 브롬이나 나트륨이 있었어요. 자, 얘들의 이온 결합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온 결합 거리 R0는요 어떻게 돼요? 얘보다 얘가 커요. 얘보다 얘가 커요. 그럼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으로 갈수록 커진다면 녹는 점은 어떻습니까? 녹는 점은요 플루오린화 나트륨, 염화 나트륨, 브로민화 나트륨이 있을 때 녹는 점은요 이온 결합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높다는 거예요. 짧게 되어 있는 아이일수록 결합력이 커서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녹는 점은 반대로 가요. 결합 거리와 녹는 점의 관계는 뭐로 간다? 반대로 가고 서로 다른 물질을 비교할 때는 전하량을 가지고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산소가 있는데 나트륨이 마그네슘하고 되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마그네슘이 더 작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얘가 결합력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뭐 한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녹는 점, 끓는 점까지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59쪽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거. 자, 금속 원소는 원자가 전자를 얻어요, 잃어요? 금속 원소는 뭐 해야 돼요? 잃어야 되죠. 잃고 비금속 원소가 뭐 해야 돼요?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는 잃고 비금속 원소는 얻고, 그 다음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무엇에 의해서 이온 결합이 한다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인력. 그 다음 이온 결합 물질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이룬 결정이다. 맞고요. 3차원적 배열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을 이루는 이온의 전하에 따라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비는 달라진다. 아까 1대1도 나왔고 1대2도 나왔고 2대3도 나왔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원자하고 염소 원자가 무엇이 됩니까? 나트륨 이온이 되고 염화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 배치는 비활성 기체에 누구와 같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나트륨 이온은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아까 우리 옥텟 규칙에서 했죠? 나트륨 이온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염화 이온은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아르곤. 요거 써달라는 거예요. 그럼 염화 나트륨의 두 이온은 무슨 힘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다? 정전기적 인력. 양이온과 음이온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화학식 쓰는 거니까 쉬워요. 해보시고요. 4번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이온 결합 물질은 높다. 맞고요.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전부 다 없다? 고체 상태에는 없지만 액체와 수용액에서는 있다입니다. 그래서 X 해주시고요. 외부 충격을 가하면 다른 전하를 띤 이온 사이의 반발력이다? 아니죠.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 I의 반발력입니다. 그래서 OXX가 된다는 거. 그럼 집에 가셔서 159쪽에 있는 3번, 5번은 반드시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3번, 5번을 포함해서 165쪽까지 숙제해 오시면 돼요. 오늘 수업 끝.